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쯤 보령 농촌마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을분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톡톡 보령. 진행을 맡은 열두우물 마을기자 윤미영입니다. 처음으로 톡톡 보령 진행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성주면 개화일리 이장 조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님, 많이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올해로 3년째 진행을 맡고 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어떠세요? 좀 나아졌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행복을 꽃피는 개화일리 한방 미나마을 이장 김서광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우리 조남현 이장님부터 막내 자리를 물려받고 성주면 이장협의회 신고식도 치렀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자 5년째 단호박을 심어 호박의 달달함으로 대박나는 음포 1리 마을의 이장 김민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성리 문화예술 창조마을 김유재 이장입니다. 올해도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겸의 신대일이 이장 한유희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마을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준기 소장입니다. 저는 보령시에서 마을 자치구역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일들은 우리 마을이 경영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또 재산관리 이러한 쪽을 중점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김기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듣고 나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해 주신 이장님 두 분이 계시네요. 더 반갑습니다. 올해도 마을 이야기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긴 했지만 배우는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톡톡보령의 주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톡톡보령의 주제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호 팀장님께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호 팀장님,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이 무엇인가요? 네,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이란 이제 각 마을의 실정에 맞게 마을 회의 방법, 마을 규약, 마을 재산 관리 방법 등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화일리는 돈이 많이 벌리면 마을이 이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도 무척 뜨겁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어떤 계기로 참여했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과 재작년에 참여했던 개화일리와 음포일리 이장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장이 되기 전에도 2020년도부터 마을 총무 겸 추진위원장으로서 마을 여러 일들을 도맡아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을 상수도 업무였는데요. 마을 상수라는 것이 이제 계량기의 수치를 검침을 하고 이제 요금을 매기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런 정상까지 하는 모든 과정인데 이것이 전형적인 마을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주먹구구식이라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씩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갈등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시 이장님께 우리 정관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하자고 건의를 드렸고 그 밖에도 또 마을 일들이라는 게 마을 상수 업무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당시 일찌감치 저희는 개정 정관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 안에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정관 기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결실을 얻어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포 1리 마을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으로 마을 기반과 농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했으나 탈석탄 화력 지침으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마을을 자립마을로 만들고자 규약도 정비하고 또 조직도 완성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각 비슷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올해 참여한 마을인 봉성리와 신대 이리 이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예, 오랫동안 마을 만들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 마을은 그 공유자산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이견이 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 자치 교약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마을 자치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규약이라 생각합니다. 이 규약이 있다는 것조차 마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주민들께 규약이 있고 이 규약에 의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규약을 잘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의 규약이나 재단 관리가 미비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노정기 소장님,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우리 국가에서는 그 비법인 사단 또는 법이라는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자치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노정기 소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주민들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마을 자치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을의 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가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또 한 사람만 독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마을 규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회의 문화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희 마을은 앞으로 이 과정을 해야 하는데 음포1호와 개화1이 작년과 재작년에 규약 정비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소강 이장님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개정된 정관에 기초해서 이장 선거가 치러졌고 그 이장 선거의 결과로 제가 이렇게 이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자체적으로 한번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몇 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개정된 정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개정 정황에 따르면 저희는 총 3중의 의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마을의 모든 사항들은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개발론문만 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주민 대의원 개념의 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는 마을의 모든 어떤 그런 의사 결정들을 주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는 매월 개발위원회를 하는데 그 개발위원회가 항상 전 주민들 참관할 수 있는 오픈형 개발위원회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회의라고 부릅니다. 그 원래회의 때마다 모든 민원 안건들을 정식으로 저희가 공론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 원래회의 때는 그 처리된 민원 사항들을 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을 때는 저 이장, 개발위원장, 대동회장 그리고 반장들로 구성된 저 임원회의에서 먼저 선조치 후에 나중에 원래회의 때 후보고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중의 의결 구조를 통해서 모든 마을 일들을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화 1위로부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을 지금 5년 차인데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개발위원회와 이장이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인데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뽑는데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폐단을 저희들은 막기 위해서 이장을 중심으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갖고 개발위원회 구성을 각 반장님들, 각 동아리 회장, 분야회장,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 노인회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그 다양한 주민들이 그 뭐라 그럴까 민원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정기 소장님, 작년에 두 마을의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함께 참여해 주셨고 올해는 저희 마을과 봉성리, 신대 1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마을 규약을 말씀드릴 적에 제일 먼저 이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장님 마을 회관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경험상 10분 중에 한 분 될까 말까 합니다. 마을 회관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게 되면 무슨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를 하려고 하면 보령의 경우에 보령시청에다가 마을 규약을 제출해 가지고 소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그 등록부 발급받기 위해서는 또 규약을 보령시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최소한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장님조차도 그러한 사실인 줄 잘 몰라요. 즉 우리는 30년, 20년 전에 만들었던 마을 규약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있는지가 모르다 보니까 새로운 마을 규약 만들 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에 20년, 3년 전에 제출했던 시군에 제출했던 규약을 찾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법인 사단의 개념도 이해가 빨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김유재 이장님, 올해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규약을 정비하는 데에 대한 반발은 없었을까요? 조금 있기도 있었죠.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규 규약으로 된 정관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규정했던 정관들만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더니 그게 뭐냐고 뭐 이렇게 반문도 많이 계셨는데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정규 시스템 교육 안내로 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게 돼서 잘 이해하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마을도 지금 잘못된 소문으로 외지인께서 우리 마을을 지금 고발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한유희 이장님, 신대 1위는 없었나요? 저희 마을도 마을회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점이 어려운 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회가 왜 있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게 선대 이장님 때부터 전달이 안 돼 있어서 시간이 흘려 이거를 주민들께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김민순 이장님, 김서광 이장님, 두 마을은 마을 자치 시스템 정비 전과 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희 마을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인지 올해 개발위원을 선출하는데 스스로 젊은이 3명이 50대가 참여하게 돼서 저도 그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개화리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우리 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은 한박 미나마을입니다. 미나마을이고 지난 수년간 저희 미나마을로서 많은 빌드업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뭐냐면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백성이 주도해서 상향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층까지 이제 지배했던
접수했던 어떤 그런 상향식 예술이기 때문에 이 같은 민화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는 마을을 이끌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의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장 맡았을 때는 저희 마을에서는 회의할 수 있는 총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일단 모이면 싸웁니다. 모이면 고성이 오가고 싸워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총무로 시작했고 했지만 마을을 이끌어 나가려면 회의가 없이 이끌어 나가면 나중에는 결국 위험해지는 것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하고 싶었는데 주민은 처음엔 회의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회의를 주장했고 모였습니다. 처음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계속 갈등이 벌어졌고 판이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회의를 배웠고 또 주민들한테도 회의하는 법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회의 풍토가 개선되고, 그러면서 모든 의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도출되는 과정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습득된 상태에서 이번 센터를 통해서 이번 프로에 만나서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더욱 정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화 1, 2는 내년 정기총회 마을 정관이 의결될 건데 주민들이 반응이 되게 궁금합니다. 노정기 소장님, 최초 마을 자치 시스템 컨설팅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죠. 근데 회사가 이제 녹차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한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진안군에 귀농을 해서 그 마을의 사무장 일을 봤습니다. 그때 사무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의 진행할 때 준비하고 이런 거 과정이 필요했죠. 근데 아까 똑같은 우리 이장님들 말씀처럼 회의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마을에 규약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마을 규약을 연구를 했더니 우리 선조들은 향약을 만들어서 천년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도 이어받아 가지고 규약을 좀 연구해보자 했는데 할수록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년 전부터 우리 농촌에 다니면서 이런 규약을 만드는 일을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또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마을의 규약을 만드신 일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합리적인 규약을 만들려면 이장님과 마을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마을회의 회원의 자격을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랑 관련되냐면 회의할 적에 회의 정족수를 맞추는 일이죠. 보통 회의할 적에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회의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분모에 가는 회원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회의가 자칫하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에 현금 자산도 있고 또 마을에 부동산도 있거든요. 부동산은 대부분 마을 회관에 있는데 어떤 마을들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공장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자산들이 명확하게 등기가 안 돼 있다든가 또 소유권이 불분명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민법에 총유 개념으로서 회원이 되게 되면 현금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아주 기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우리 이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규약을 만들 적에 회원의 자격을 정하는 일, 또 마을의 총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호 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마을의 규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을에 민주적인 마을 회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마을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마을 규약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규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마을 회의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염두에 둬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윤미영 기자님, 퀴즈 좋아하시나요? 퀴즈 맞추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내는 건 좋아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그럼 저희가 좋아하는 퀴즈 한번 내볼까요? 그럴까요? 테이블 위에 OX판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만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오늘 퀴즈는 김기호 팀장님께서 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나요? 네, 그동안 저희 교육이나 마을자치 시스템 하면서 같이 배운 내용들이니까 꼭 만점 받으실 겁니다.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은 보령 시청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모든 학생이 다 장학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하려고 하면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시청 또는 군청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을 발급받아서 그 증명서 가지고 등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마을 규약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기관은 보령 시청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마을에 예금 하려고 하면은 예금 통장 만들려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마을 명의로 예금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마을의 법적 지위는 비법인 사단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모두 공부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예금 통장만 할 때 고유번호증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마을은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답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잘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을 계획하여 마을들의 규약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는데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은 올해로 끝이다. OX.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김기호 팀장님, 이 사업 계속 진행하는 거 맞지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이제 주민 갈등 방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을 매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퀴즈는 끝났습니다. 퀴즈로 풀이하는 마을 자치 시스템 유익했죠? 예. 맞습니다. 김기호 팀장님, 팀장님이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본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마을자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보령시에 계신 모든 이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읍면별 이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세미나를 열어서 마을자치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마을뿐 아니라 보령시 모든 마을의 마을 규약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네요. 노종기 소장님, 읍면 단위로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은 충청남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읍면 단위 또 군 단위로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예산군이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군청 주관으로 해서 예산군의 이장님 300명을 모시고 2시간 동안 단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이장님들 등기부등본을 띄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부터 이장님들이 많은 긴장과 감동이라 할 거예요.
이런 느껴서 저 보람이 있었고요. 또 홍성군에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아산시에서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같이 여러 마을들을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활발하게 진행한 곳이 청양군이었습니다. 청양군에서 4년 전에 4마을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시도했죠.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서산, 또 충청북도 지역, 또 광역 단위로서는 전라남도 센터에서 작년 9월 달에 전라남도 시군에서 오신 여러분들 주로 중간 지원 조직 또 그 일을 맡은 공무원들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열었죠. 아마 내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남의 각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군요. 올해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을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나 내년 방향에 제안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주교면인데요. 저희가 19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저희 마을만 참여를 해서 그게 좀 아쉬워서 다른 저희 면에 다른 리도 좀 참여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 방식을 농촌대학으로 개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흥미 유발을 위해서 퀴즈 후 상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을 접수한 마을만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열심히 참여하셨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의 이장님께도 여쭐게요. 네 분의 이장님은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마을에서도 마을 자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겠지만 각각 주교면, 성주면, 미산면에는 어떻게 전파를 하고 싶은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립마을이 되고자 작년에 저희 마을에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하고 또 농어촌 상생기금을 받아서 호박 가공 공장도 완료하고 올해는 중규모 사업을 받아서 스마트팜으로 해서 마을 공동 육묘장을 마을 주민을 위해서 소득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했느냐 해서 그래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환경 정화부터 차근차근 해 왔노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을 자치 시스템 이 기반 조성 관련해서 이제 저희 개화일이가 먼저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마을의 이장 이전에 마을 총무 맡을 때가 극한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주면 전체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폐기물 처리장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축되고 제가 거기 사무장 맡았다가 얼떨결에 마을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정말 극한 혼란이 있었고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이 마을 일을 맡고 나니 사실은 저한테 온 것도 제가 워낙 마을하고 연고도 없고 무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얼떨결에 이 기회나 혹은 이 책임이 주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에 마을 일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마을 갈등 관리, 갈등 해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법을 찾은 게 먼저 기준이 있어야겠다. 본능적으로 마을의 기준인 자치규약, 정관이 정비돼야겠다. 두 번째는 회의가 있어야겠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정관이 있어도 회의가 있어도 나름대로 했지만 제대로 이게 실현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대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관이 정비를 하긴 했지만 늘 뭔가 회의라고 결정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따라야 돼? 니들이 결정한 거잖아. 이런 의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한번 정말로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확실한 대표성을 갖게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한번 개정했지만 나중에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자치 시스템 기반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보고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게 좀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절차 정당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정관 개정할 때도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전 가구에 다 돌렸습니다. 우와. 그래서 모든 세대에 초안을 다 줘서 그거 피드백 받는 기간을 한 보름 정도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두 번의 이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다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관 개정을 이미 총회하기 전에 위임장을 다 받았습니다. 총회를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다 서명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전 가구의 위임장을 다 받고 아니면 회의 참석을 통해서 이것을 정관에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관이 적용됨에 있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개정된 정관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바로 마을 임원들인데요. 임원 설춘할 때도 개정정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출직 임원들은 당연직 개발위원이 됐고요. 나머지 개발위원들도 그냥 모집한 것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각 반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임을 했고 그래서 총 24명의 개발위원들이 마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개발위원회에서 뭔가 결정되면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런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늦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철저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대표성 확보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주변 마을들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맨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관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들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그런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처음에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됐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비된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우리 마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른 마을에서 앞으로 따라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마을도 현재 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요.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께 이거를 전달을 드려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시회의 때 임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알릴 생각입니다. 단시간보다는 길게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주민들께 이거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도 더불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노종기 소장님,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나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참여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그동안에 이장님을 모시고 개별적인 면담 많이 했었는데 톡톡 보령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공부가 되는 기회가 됐고요. 저는 이제 드리신 말씀이 우리 전통적인 마을 한 새마을 운동하기 전 한 50년 전까지는 마을의 모든 운영을 마을의 자금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잘 살려도 이렇게 되면서 이 자금도 국가의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자금 지원은 좋은데 운영에 대해서 약간 좀 불합리가 생긴다든가 의심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약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김성환 이장님 말씀처럼 대표성을 갖게 되면은 또 권위도 생기게 되고 또 투명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각 마을에서도 힘써서 아주 좋은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실제로 잘 활용되는 마을 규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분의 이장님들의 소감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좀 늦게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늦게 따라갔습니다. 좀 일찍부터 같이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마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을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 센터
직원 여러분들과 참여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주민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전형적인 도시 사람입니다. 시골은 처음인데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생활해보면서 정말로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제가 평상시에 하던 그런 생활과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마을에서 봉사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체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주민자치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한 구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율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관을 마련해서 자치규약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치규약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마을, 농촌의 마을이란 것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자치규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자치규약을 더욱 잘 정비하고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해서 온 마을들 한 가족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문화예술 창조마을이 외면보다는 앞으로는 내면이 더 튼튼한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여 멋진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이번 프로그램이 마을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도 그 마을의 대표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 자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다음 그 후임자에게요. 그 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마을한테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김기호 팀장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마을 자치 시스템 구축을 한 마을의 사후 관리와 아직 미비한 마을의 참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한 마을에 방문해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마을자치 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제나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응원합니다. 저 또한 응원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톡톡 보령에 공식 질문 있죠? 공식 질문요? 네. 공식 질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조남현 이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장님이 생각하는 마을이란? 공식 질문이 이거군요. 저에게 마을이란 신뢰입니다. 그럼 김서강 이장님부터 차례로 이장님이 생각하는 마을이란? 작년에 제가 많은 일을 통해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장이 된 이후로는 이제 이 마을은 저희 최종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을은 저에게서도 이제 꿈이고 미래가 되었으며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최후의 어떤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도 어느새 저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분들도 많았지만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서 정말로 이제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이제 마을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마을 활동가로서 이 마을을 반드시 발전시켜서 이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그 저희 꿈으로 바꿔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나의 소망을 담는 곳, 고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곳입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저희 삶의 목표이자 전부입니다. 저에게 신대일이 마을이란 고향이고 앞으로도 쭉 살아가야 될 마을이고 열정과 마음을 주었고 저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 마을입니다. 긴 시간 머물렀던 것을 바꾸고 싶었고 바꾸는 데 도움을 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미영 기자님이 생각하는 마을이란? 올해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마을이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오늘 저는 새로운 진행을
경험하고 더불어 좋은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매년 톡톡 보령을 진행하면서 보령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윤미영 기자님과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네 분의 이장님, 노정기 소장님, 김기호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